안녕하세요. 장학민입니다. 이태광 교수 설 연휴 때 뭐 해요? 집에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네. 어디 안 갑니까? 뭐 갈 데는 없는. 저희 고향에는 안 가고요. 제 모친이 계신데 모친이 오실 것 같아요. 서울로? 네. 일단 형제들이 여기 다 사니까. 역귀성. 네.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단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 그러는데 사실 제사는 아니고 차례라 그러죠.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설은 이제 우리 고유의 풍습이기 때문에 차례는 안 지내고요. 그래서 모여서 밥 먹는 걸로 가름하죠. 네. 장강명 작가는 뭐예요? 저도 그냥 집에서 소설 씁니다. 저희 가족은 한번 모였고요. 며칠 전에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했습니다. 미리 모이는 스타일. 미리 모여요? 아니 그게 이제 저희 할머니 기일이 요 며칠 전이어가지고 아버님이랑 뭐 큰아버지, 고모 뭐 이렇게 조카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식사했습니다. 차례 안 지내고? 네. 요새 차례 안 지내는 집이 많네요. 네, 그렇죠. 차례도 뭐 사실 옛날 풍습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생활 습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농경사회 풍습인데 지금 도시 생활에서 지내려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아시겠지만 차례 음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을 차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차례를 차리겠다면 우리 지금 밥상을 차려가지고 근데 재를 올리고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특별히 또 음식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차례 음식을 따로 하잖아요. 오다가 지금 백화점 지나서 보니까 다 차례 음식을 또 다 마련해가 팔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차례를 본 마지막 세대가 제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제 다음 세대들은 지금 다음 세대 모르죠. 네,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봐도 뭐 한두 번 어릴 때 봤을 것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 앞두고 두 분하고 수다 좀 떨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 좀 부적격 출연자네요. 보니까 뭐 고달픈 그런 귀성 전쟁을 치르는 것도 없고. 저도 몇 년 전에 했어요. 뭐 차례 때문에 무슨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부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도 아니고. 왜 나왔어요 오늘? 교수님이 겪으신 명절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맞장구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제가 준비한 게 그 호칭 변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댁의 이 동생들은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고 시아버님, 맞아요. 시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데 처가 쪽은 장인, 장모, 그다음에 처남, 처제. 한쪽은 높임말이고 한쪽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구분법을 가지고 이거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 뭐 설문조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일단 가족 내 호칭이 굉장히 성차별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차별적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이전에도 차별적이었지만 근대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남녀 이제 역할 분담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말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높임말이라고 하죠. 존댓말을 하는 그 이제 말투 때문에 이 호칭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처갓집이 이제 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이렇게 우리 집안 같은 거 보면은 시가 쪽은 이제 다 높임말에서 도련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밑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친정이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그 처쪽 이제 집안들은 하대를 하는 그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높임말, 존댓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약간 뭔가 풍습이 좀 이상하게 좀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사실 뭐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 아니고 그 집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 때문에 만난 사이 아니면은 서로 존댓말 할 거잖아요. 뭐 누구누구 선생님, 뭐 누구누구 씨, 뭐 이러면서 존댓말을 할 텐데, 이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대가족 문화에서 그 전통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기 불리는 호칭이라는 게 다 위계가 있거든요. 한국 대가족 문화가 굉장히 한두 층이 아닙니다. 층층이 있습니다. 층층이 있어가지고 너는 이 위치, 너는 이 위치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며느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단순히 성차별도 아니고 딸이 차지하는 위치랑 며느리랑 차지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것도 다르고 되게 성인인데 무슨 존중을 받는다 해도 무슨 애기처럼 존중을 받는 거죠. 새아가. 저도 가면은 제가 도련님 소리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40대 남자가. 근데 도련님, 왜냐하면 이제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거기서 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현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불릴 일이 없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역할극을 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친한 척
그리고 이제 그 이상한 역할극이죠. 나는 도련님이 되고 너는 새아가가 되는 뭐 나의 아내는 무슨 뭐 아가가 되고 이상한 역할극을 하고 그 역할극이 좀 약간 좀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되게 억지스럽게 안 친한데 친한 척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히 내가 네 위에 있다. 너는 내 아래에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언어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존대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살짝 반대를 하는 뭐 이런 상황들. 이게 좀 그런 전통 문화에서의 그러니까 한국 전통 문화가 그렇게 개인 사이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아닌데요. 그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상호 존중을 못 받는 상황에 자기를 낑겨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또 못하고 항의를 못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뭐 설거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들어와서 이상한 역할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이 취급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죠. 그리고 뭐 이게 성차별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성차별이라도 그럼 왜 저 집 딸은 이러는데 왜 며느리인 나는 그 대접조차 못 받지? 며느리와 시누이 아들, 딸, 며느리 뭐 층층이 아주 다 해야 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상한 거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이라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상한 풍습이라고 한 것도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전통을 연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전통은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조선 시대도 안 그랬다는 조선 거예요. 시대에는 부부가 일단 유별해가지고 낮 동안에는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한답니다. 밤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뭐 밤에 만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만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다 이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사 노동을 여성들이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선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으로 굳어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높임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유교적 신분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국립국어원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높임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유교였다고 한다면 사실 중국에서 높임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에 높임말이 없어요.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말은 있죠. 소저라든가 뭐 여라든가 이런 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처럼 아예 그냥 표현이 다른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인은 아직 몰라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논쟁은 있는데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농경사회의 어떤 그 전통이 한국에 특히 이제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제 이른바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더 이상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양반들도 이제 일반적인 그냥 뭐 일반적인 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사 노동의 부담이 전부 여성에게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사실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리사들은 대부분 남성들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건 뭐 양반 때만 그랬죠. 이 서민층은 서민이라고 그냥 따로 이제 살지는 않죠. 양반들하고 같이 이제 대부분 부대껴 살았고. 우리가 아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갓집 풍습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갓집에서 지켜지던 어떤 법도를 종갓집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데도 따라 흉내내다 보니 보편화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교 그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를 아무나 지내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임금님이 지정해준 그 왕이 지정해주는 사람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왕족들만 지냈던 거고 함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말 그대로 장 작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지낼 수 있는 게 되어버리고. 사실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여하튼 이렇게 기원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민주주의 사회 또 뭐 즐겁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경험을 해서 명절이 해체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정해놓고 가족이 만나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즐거운 경험을 하려면은 뭐 호칭 문화 그런 위계 질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극심한 차이가 나고 그렇죠. 즉 5, 60대 이상은 무슨 소리야? 호칭 그대로 가야지. 젊은 층은 좀 바꿔봅시다. 또 남녀 간에도 차이가 많아요. 남자는 그냥 가자. 여자는 좀 바꿔보자. 이게 뭔가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한국에 높임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임말 없애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높임말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왜냐하면 영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데도 사실 우리가 높임말 없다 그러지만 높임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부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친하지 않는 상황에 또는 나를 이제 뭐라고 불러달라,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지 않는 한에 이제 그런 애칭으로 부르게 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명백하게 그런 정도의 격식을 따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격식을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 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 수직적인 위계 구조인 것 같아요. 수직적 위계 구조. 이게 너무 이제 그걸 강요하게,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을 봐도 남성 출연자들이 등장하면 뭐 나이 물어보고 갑자기 말을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위아래 서열 국어 따지고 표현에 찾아보니까 일방하대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방하대 표현. 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방하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 어린 분에게 일방하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풍습. 예.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높임말을 써주든지, 서로 높임말, 아니면 서로 낮춤말을 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방하대를 하게 되면 권력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권력 구조를 확인시켜주는 거고,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상호 존중 문화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는 분들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늘 써왔던 호칭이고 거기 어떤 정서적으로 애착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도련님이라고 불리면 어색하지만 도련님이라고 불릴 때 그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며느리한테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어떤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적폐 이런 식으로 몰면은 당연히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죠. 예. 저는 사회가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지금 이제 한국 사회 굉장히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걸 어느 날 선언을 한 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싹 그냥 이게 근본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거고 내가 옳다 이거고, 이걸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너는 부도덕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당위를 주장하면 할수록 갈등이 있죠.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선언을 하는 분들의 저는 진정성도 약간 의심합니다. 그 선언 과정에서의 어떤 자기의 도드라짐, 알겠어요. 어떤 그 캠페이너로서의 자존감, 장강명 씨의 그 지적뿐 아니라 솔직히 이런 뭐 호칭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 뭐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 국민 투표를 해서 뭐가 제일 높게 나왔으니 이제 몇 년 몇 시부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서 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제 좀 설득하고 또 이제 마음을 좀 열린 마음으로 양쪽에서 가지면서 그리고 방향은 분명히 저는 그 호칭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되 누구 이렇게 막 안 따라오는 사람을 적폐 취급하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 말고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에서는 그냥 강명 씨라고 하는 게 좋고, 제 조카들한테는 코딱지 삼촌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애칭을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씨도 지금 우리 낮춤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씨는 예전에 이제 높임말이었죠. 그리고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삼촌 코딱지라고 불러봐 그러면은 좋아 죽습니다. 애칭으로 불러달라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격식을 예전에 아명을 불렀는데 예전에는 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문화는 지금 좀 후퇴한 느낌이에요. 과거에 굉장히 친하면 아명을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 직장에서 뭐 과장, 부장, 뭐 대리 이런 호칭 부르지 말고 그냥 서로 이름 부르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름이 어색하니까 영어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뭐 영어 이름 부르자. 아니면 뭐 닉네임 부르자. 그리고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 봐요. 그게 이제 결국 아호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 제 생각은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해졌을 때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호라든가 이런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는데 아무리 호칭을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뭐 과장이 갑자기 알렉스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알렉스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입 배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제도가 도입이 된 다음에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 과장, 대리 이것도 수직적 위계가 있고 서로 토론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깨보라고, 대화를 하라고, 부장이 과장 얘기를 듣고 과장이 대리 얘기를 듣고 대리도 부장 앞에서 할 소리 하라고 그 호칭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호칭 빼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알렉스 부장님, 톰 과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호칭을 떠받드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 나는 저 사람과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내가 차지하는 몇 층짜리고, 나는 거기서 나보다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반말을 써도 되고 나한테 막 지시를 해도 되고 나는 나보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지시를 해도 되고 이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정말 힘든 문제고 네. 호칭을 바꾸면서 의식 구조를 같이 바꿔야 될 것 같고 호칭만 바꾼다고 의식 구조가 저절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토론이 벌어지고 서서히 변화해 갑시다. 거기까지는 우리 셋 다 의견이 그렇죠. 비슷한 것 같고 네. 변화할 대목은 있다. 거기까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조금 바뀐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하고 비교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좀 나보다 어려 보인다고 함부로 반말하는 정도는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반말했나요? 10년, 20년 전쯤에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렸잖아요. 20년 전쯤에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나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길 물어볼 때도 약간 말 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왕왕 있었죠.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진짜 꼭 이건 지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높임말을 아무데나 잘못 붙이는 거. 아 그렇죠. 특히 뭐 영수증 나오셨습니다. 뭐 식사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는 식사가 아닌 높임말. 아니 심지어는 10,000원이십니다. 이래요. 그 왜 그럴까요? 저 그거 조금 약간 잘못 쓰는 분들을 옹호를 변명을 좀 하고 싶은 게요. 한국 높임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낮춤말을 쓸 때는 평어를 쓰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높임말을 쓸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금만 생각하면 그건 알아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물을 높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사물도 높이거든요. 시간 없는데 우리 두 분한테 한 마디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한국인에게 호칭이란 무엇인지. 호칭은 한국에서는 이제 신분과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권력 구조와 그걸 신분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를 바꿔야지만 호칭도 변화한다. 라는 것이고 또 호칭을 바꿈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장강민 작가는 한마디로 의식의 감옥이다. 이렇게. 의식의 감옥. 네. 있습니다. 오늘은 장강민 작가 얘기가 조금 더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감옥을 깹시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이태광 교수, 장강명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